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많은 애청자분들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금요일이면 매주 금요일이면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오고, 또 갤럽은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지지율을 조사하죠. 보니까 한국갤럽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에 따르면은 이재명 27%, 이낙연 10%, 윤석열 검찰총장이 9%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윤석열 이제 거품 꺼졌구나. 때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뭔가 2022년 대선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정권 교체를 갖다가 염원하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 2월 5일이죠. 2월 5일 시사저널, 조금 중도 좌파 매체죠. 시사저널의 의뢰에 의해서 조원 CNI, 이거 굉장히 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조원 CNI가 여론조사 차기 대권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1등이 한국갤럽하고 정반대로 나왔어요. 윤석열 28.3, 이재명 26.6, 이낙연 14.8, 홍준표 8.0, 뭐 이런 순서고,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조원 CNI 시사저널 의뢰로 조원 CNI에서 여론조사 양자 대결 구도, 즉 양자 대결을 가정하여 물어왔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는 윤석열이 42.0, 이재명이 39.5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죠. 또 윤석열과 이낙연 양자 대결 구도를 가상하여 가상 대결을 붙여보았습니다. 윤석열이 40.5, 이낙연이 31.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청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니, 여론조사는 과학 아닌가? 아니, 어떻게 같은 날 발표된 조사 시점도 비슷합니다. 조원 CNI도 2월 2일, 2월 3일 그제 이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갖다 1000명 조금 넘게 조사를 했고, 갤럽도 매주 보면은 월화수 조사하여 금요일날 발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아니, 한국갤럽에서는 이재명이 27, 이낙연이 10, 윤석열이 9인데 어떻게 조원 CNI에서는 윤석열이 28.3, 이재명이 26.6, 이낙연이 14.8이 나올 수 있는가? 이 여론조사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생각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국갤럽은 주관식이고 한국갤럽을 제외한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객관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이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갖고 예시를 안 하고, 특히 이제 차기 지도자와 관련해서는 선생님께서는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주관식으로 대답을 하죠. 뭐 이재명이다, 뭐 이낙연이다, 홍준표다, 윤석열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의견을 유보한, 그건 패스, 난 그 대답 안 합니다 하는 것이 40%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쭉 보면은 한국갤럽은 이와 같이 주관식으로 차기 지도자와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항상 의견을 유보하는 비율이 40에서 42% 정도 됩니다. 사실 여론조사, 먼저 갤럽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응답률이 높은 편입니다만은 그 지루하게 묻는 질문에 그거 갖다 일일이 끝까지 5분, 10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하는 사람은 대단히 보면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람입니다. 응답률 그래봐야 15% 안쪽이거든요. 100명한테 전화 걸어봐야 15명이 끝까지 대답합니다. 근데 15명 대답한 가운데 나는 내 생각을 밝히지 않으렵니다 라고 의견을 유보한 사람이 40에서 42%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갤럽을 제외한 나머지 여론조사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그만 다 공인된 그러한 사람들을 샘플로 내죠. 특히 이제 보면 조원 CN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한 리얼미터와 같이 ARS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목소리 좋은 여성 너레이터가 보면 뭐 몇 번을 누르세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껏 눌러봐 10명 아니겠습니까? 0번부터 9번까지. 그래서 그 9명을 번갈아 가면서 예시를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원 CNI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28.3, 다음에 이재명이 26.6, 다음에 이낙연이 14.8 나오고 또 이제 묻죠. 이재명이 붙었을 때는 윤석열, 이낙연 붙었을 때도 윤석열이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 애청자 여러분께서 그 여론조사 응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상대방 살아있는 사람이 직접 물어봤을 때는 이런 거 있죠.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네가 왜 내 마음을 알려고 하지?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유보 내지는 의견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ARS 자동으로 반복되는 음성 같은 경우는 기계의 음이기 때문에 기계음을 통해서 들리기 때문에 거부감이 덜하죠. 그러니까 보다 더 정직하게 그 여론조사에 응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한 거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갖다 7주, 8주 앞서 나가는데 한국갤럽으로 가면요. 민주당이 항상 국민의힘보다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갤럽의 이와 같은 직접 면접원이 묻는 방식이 과연 우리나라 현실과 실정에 맞는가. 가뜩이나 지금 보면은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공포에 시달리는 그와 같은 응답자 입장에서 그나마 시간을 할애해서 끝까지 응답하는데 자꾸만 보면 현 집권 세력인 또 포악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조원 CNI 같은 경우 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보면은 ARS로 질문했을 때 물론 응답률이 좀 떨어집니다만은 대신에 보면 응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비교적 잘 읽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라고 물을 확 타버리고 또 그동안 뺑덕어멈 역할을 했던 추미애 씨가 법무장관에서 물러나면서 그동안 지난해 그렇게 윤석열을 구박할 때 윤석열이 계속 중도 보수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었죠. 근데 그것을 갖다 보면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다시 한번 봤더니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씨는 늘 9% 10%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30%를 육박하고 또 때로는 30%를 넘을 때도 보면 윤석열 씨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9% 10%입니다. 가장 높았던 게 지난주, 지난주 지난 두 번에 걸쳐서 13% 주가 아니에요. 지난달, 지지난달 13%가 최고치입니다. 그 외에는 11%, 10%, 9%, 8%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분위기인데 보니까 최근에 보면 어쨌든 이번 1월 초에 1월 3일 날 발표되죠.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했을 때 윤석열이 30.4, 이재명이 20.3, 이낙연이 15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고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 추미애 씨 자연스럽게 장막 뒤로 사라지면서 조금 보면은 흔한 얘기로 윤석열 검찰총장 핸디가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1월 19일 발표한 윈지코리아의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조원 CNI의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양자 가상 대결, 양자 대결에서 모두 이재명과 이낙연에게 승리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월 31일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여론조사하면서 이재명이 팡 뛰어오릅니다. 이재명이 32.5가 나오고 윤석열이 17.5로 내려앉고 이낙연 13으로 내려앉아요.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갤럽 여론조사 지난 1년치를 쭉 훑어봤더니 결국 지난해 한 3, 4, 4, 5, 그러니까 4.15 총선 직후죠. 4.15 총선 직후가 이낙연 씨가 가장 상종가를 쳤을 때입니다. 그때 이낙연 씨가 한 27 정도 됐고,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었던 이재명 씨가 한 10 정도 됐습니다. 그게 정확히 한 8개월 만에 이재명 씨 자리가 이낙연 씨 자리가 되고 이낙연 씨 자리가 이재명 씨 자리가 된 것뿐입니다. 즉 뭡니까? 이낙연 그 당시에 27, 이재명 10이었다가 8개월 후 지금 이재명 27, 이낙연 10. 뒤바꾼 거 대략 한 37 정도가 지금 보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그때도 9%, 지난달에 13%가 최고치, 딱 두 번입니다. 딱 두 번이고 나머지는 10% 내지 9% 왔다 갔다 했고, 지금도 이번 달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도 이제 9%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금 뭐랄까 좀 눈치 빠른 양반들,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그래요. 윤석열 이제 거품이 다 꺼졌다. 윤석열은 흔한 일이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2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그만 2년 임기를 다 채우고, 사퇴가 아니죠. 2년 임기를 다 채우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왔을 때 윤석열 씨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스스로 밝힌 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고민이 많겠죠. 고민이 많을 텐데 지금 너무 빠르게 윤석열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오늘 조원 CNI에서 시사저널의 의뢰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중도 보수에서 그래도 윤석열로 상징되는 이른바 반문, 그 다음에 뚝심 이런 부분에 지금 배팅 거는 사람들이 28.3으로 윤석열을 1등으로 밀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씨도 그렇고 또 안철수 씨도 그렇고 두 사람 다가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일단 조금 옆에 리그로 이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대선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오세훈은. 그러다 보니까 또 윤석열에 대한 어떤 뭐랄까 갈증이랄까. 그러면서도 지금 이 중도 보수에서 홍준표 또 유승민 또 원희룡 등등의 사람 외에는 달리 사람 보이지 않고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간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로 대변되는 어떤 새로운 인물, 새로운 흐름, 그리고 새로운 뚝심과 반문,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철저히 있지 않는가.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씨가 그와 같은 정서를 갖다가 오롯이 담고 올 7월까지 좀 버티는 가운데 또 여권에서도 지금 586들이 보이지 않는 586들이 칼을 갈고 있듯이 중도 보수에서도 기존의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그 외에도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치고 나오면서 뭔가 답답하게 얽혀있는 국민들의 갈증, 염원을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보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와는 정반대로 같은 날 조원 CNI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소개해드렸습니다.